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질 나쁜 여자에게 걸린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남성이 2달 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지 한가운데에서 비닐봉투 속에 든 머리가 발견돼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니폰 다이라산 정상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5월 16일 한 여성이 화분에 넣을 흙을 떠가기 위해 일본 시즈오카현의 관광명소인 니폰 다이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니폰 다이라산은 해발 약 300m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언덕인데요. 남쪽 해안가에 있는 쿠노잔 도쇼구 신사에서 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가 상시 운영되며, 정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 매점, 기념품점 등이 있는 니폰다이라 파크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즉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산속이 아니라 한국의 남산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오르내리는 관광지입니다. 여성은 니폰다이라 파크센터 서쪽에 인적이 드문 비탈진 언덕으로 가서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꺼내 흙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겹의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둥근 물체를 발견하죠. 처음엔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찢겨진 비닐봉투 사이로 머리카락과 두개골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담겨있었던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절단된 사람의 머리였던 것이죠. 비탈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예요. 사람들이 보통 전망대 쪽만 둘러보고 내려가거든요. 흙을 조금 담아 가려고 보니 흙바닥에 둥근 봉지가 뒹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죠. 치우려고 다가가는데 찢긴 봉지 틈 사이로 반쯤 썩은 사람의 머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비닐봉투를 회수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비닐봉투는 손잡이 부분이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한쪽이 찢겨 있어 내부가 보였고, 그 안에는 신문지로 여러 겹 감싸놓은 젊은 남성의 머리가 들어있었죠. 발견 당시 현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남성의 머리를 절단한 뒤 비닐봉투에 담아서 옥상 전망대에서 던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니폰다이라 파크센터 옥상 전망대는 야간에도 출입이 자유로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죠. 출입 기록이 따로 남지 않는 데다가 구조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비닐봉지를 투기하기도 수월했고요. 특히나 밤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비닐봉투가 산 정상에 버려진 뒤 야생 동물에 의해 찢기며 훼손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머리뼈 일부가 드러날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나 두개골 전체가 말라붙은 상태는 아니었고,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죠. 피해자의 머리는 신문지와 비닐로 여러 개 포장된 후 야외에 유기됐다. 부패 정도로 볼 때 사망 추정 시점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2주에서 1개월 전이다. 잘린 머리의 절단면은 매끄럽지 않고 거칠었으며 여러 번 톱질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머리를 싸고 있던 신문지 가운데 가장 최신호는 2001년 4월 말에 발행됐으며, 다량의 혈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머리를 절단한 직후 신문지로 감싼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4월 말경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범인이 분노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신 훼손 사건에서 보통은 머리와 몸을 분리할 때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절단하기 위해 목 아래 부분을 끊어내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은 목의 중간이 아니라 턱 바로 아랫부분을 여러 차례 톱질해서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절단 위치와 반복적인 훼손의 흔적은 시신 처리 과정에서 감정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경찰은 머리를 감싸고 있던 비닐봉투와 신문지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는 시즈오카현 서부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비닐봉투 또한 여러 상점의 것이 사용돼 있었는데 대부분이 시즈오카 서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경찰은 머리가 유기되기 전 피해자가 시즈오카 서부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했고, 치과 치료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머리의 주인이 2001년 2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세 남성 다케이 다카이로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피해자인 다케이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으며 2000년 여름부터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외모 자체는 준수했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타입이 아니었고, 가족 외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랬던 다케이가 2000년 11월 말 갑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케이는 여자친구가 나고야 아스타에 살고 있으며 집을 나가서 동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좁았던 아들이 어떤 경위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대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성
여성과 교제라도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아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본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케이가 한 여성과 시내 식당이나 오락시설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말 자체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성은 무척 아름다운 외모의 기모노 차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신원이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집을 나간 이후에도 종종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았던 다케이는 2001년 2월경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2월 말 이후 발신이나 수신 기록은 단 한 차례도 남아있지 않았죠. 비슷한 시기 중학교 동창과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짧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좁았던 탓에 실종 직전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11월 말에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나온 이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죠.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목격자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 기록에도 피해자 주변 인물의 실명이나 신원,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 관련 기사와 비공식 매체에서는 피해자가 실종 직전 여자친구인 히카리짱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언이 다수 등장하죠. 다케이가 사라지기 전에 전화로 질 나쁜 여자에게 걸린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겁에 질렸다거나 위급해 보이진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중에 다케이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연락이 끊긴 2월 말부터 살해된 시점이 4월 말까지 약 2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일각에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냉동 보관하다가 나중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에는 냉동 보관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친 시신에는 절단면 조직의 변색 패턴이나 피부 수축, 균열과 같은 특유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요. 다케이의 머리에서는 이러한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야외에 장기간 방치돼 자연적으로 훼손된 정황만 확인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뿐이었죠. 누군가 2달간 다케이를 납치, 감금한 후 끝내 살해하고 니폰다이라산 정상에 유기했을 가능성입니다. 납치나 감금 등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2달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설명되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직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속시원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납치 혹은 감금된 상태였다면 조직폭력배나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가장 유력한 설 중 하나가 야쿠자설이죠. 다케이가 언급하던 히카리 짱이라는 여성이 사실은 야쿠자의 인이었고 두 사람이 몰래 관계를 이어가다가 조직에 발각돼 보복을 당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목격담 속 기모노 차림의 아름다운 여성이 고급 유흥업소 종사자인 동시에 범죄 조직과 연관된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자극적이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죠. 질 나쁜 여자에게 걸린 것 같다는 말도 설명이 되고요. 다케이가 두 여성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히카리짱과 기모노녀는 서로 다른 여성이며 다케이가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발각돼 분노한 여성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가설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설이 있지만 어떤 근거도 확보된 바 없고 대부분은 단편적인 목격담과 추측에서 확장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함께 있던 여성이 정말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혹은 같은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희생자인 것인지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보통 아무리 미제 사건이라고 해도 여기서 뭔가 더 나오기 마련인데 관광지에서 목이 발견된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난리였기에 경찰도 수사를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죠.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어디에서 누구와 살았는지, 범인이 왜 어쩌다 피해자를 살해했고 상 정상에서 발견된 절단된 머리 외에 나머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니폰다이라산 정상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